하지만 그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좀 전이었습니다. 잠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다가 또 간밤에 미증시도 밀려 내려가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클라이막스를 지났다라는 분석하에 오늘장은 어느 정도 만회해주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이 공방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시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은 일단은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개장 전부터 전해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각국의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해결은 다소 좀 멀었구나, 요원하구나 라는 실망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0.16%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2711.78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2727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2730선 언저리까지 갔었고요. 기분 좋았던 9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시, 11시 구간 점점 불안한 모습 가운데서 12시 구간 종전에는 잠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반등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힘이 빠지는 업종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 섹터부터 좀 보시면은 섬유의복 섹터 2.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의료정밀, 운송장비, 기계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근래 많이 좀 밀려 내려갔었죠. HDC 현대산업개발 이 쇼크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향후에는 수주가 좀 나아질 것이다. 대선에 따른 수혜주다. 너무 많이 빠졌다. 여러 가지 분석들로 인해서 요즘 같은 장세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업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음식료품으로 0.8%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음식료품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큰 낙폭은 하이트 진로에서 나옵니다. 과연 주류 가격 언제 오르냐 이거죠. 오른다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이트 진로 투자자들은 약간은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4%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료품 업종 지수는 다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전기전자도 부진합니다. 의약과 통신, 은행, 낙폭이 깊지는 않지만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강했다가 슬슬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은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로 제한적인 상승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3%의 상승으로 872.7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880까지 단번에 가려나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발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내 한껏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끌어올렸던 9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조금 지나면서 힘이 빠졌고 현재 구간까지 다소 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섹터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역시나 오늘도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키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장 개장할 즈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상당히 날선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러시아도 전혀 뒷걸음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변화가 다소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군은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강한 상승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이 유럽 지역에서는 천연가스를 이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지다 보면 다른 곳에서 공급받기 위해 LNG선 발주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LNG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 위주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현재는 두 자릿수 상승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시장의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오늘 조선주는 계속해서 강합니다. 그 밖에 조선주들 다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보시죠.
현재 이 종목도 상승 흐름 고스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 정도의 상승세로 88,6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조선기자재 쪽, 이 보냉제 만드는 업체들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입니다. 좀 더 가뿐하죠. 11% 정도의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캔들상으로도 장 초반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조선주 시세 슬슬 내면서 고점을 높여 현재는 양봉 캔들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풍력 관련된 종목도 오늘 부각된 대안주입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아닌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인데요. 이후에서는 에너지 위기 대안책으로 이 풍력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랜만에 CS윈드나 동국 SNC, 유니슨 같은 풍력주들도 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S윈드는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 SNC도 현재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650원권, 현재 비슷한 탄력이죠.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았던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부 단기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며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여기에서는 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거래 쏠림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거래대금 이 톱10 종목을 놓고 봤을 때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GSE, 이 종목은 시총이 2,200억밖에 안 되는데요. 거의 시가총액의 2배 가까운 거래대금 오늘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집중되고 있고 삼성전자 뒤를 이어 두 번째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GS입니다. 어제도 상한가였고요. 오늘장 다소 좀 왔다 갔다 불안하게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엔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는 14%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썼고요. 참고로 이 종목은 2월 초만 하더라도 3,000원대 종목이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40%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GS를 필두로 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여전히 좋고요. 천연가스, 에너지, 곡물, 여기에다가 오늘은 구리 관련주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구리 가격은 이 원자재 중에서도 워낙에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도 슬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많이 올랐는데도 이 사재기를 하려는 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구산업, 대창, 서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구산업이 가장 탄력적인데요. 16%까지 오르면서 5,000원 선 근방까지 왔습니다. 특징 섹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죠. 국내에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봐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원톱은 코로나19 상황일 텐데요.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7만 명이라네요. 기록적인 이 숫자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14%대 급등이고요. PCL 같은 경우는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 유난히 돋보이는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CCL도 오늘장 상승 움직임 함께 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수 전체적인 흐름과 섹터별 움직임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선 섹터 정말 강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조선이라는 이 섹터를 바로 연결 지으셨던 분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워낙에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선은 좀 오늘 뭐 천연가스, LNG 이런 관련한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한 연장선이 뭐 지금 기사 헤드라인을 본다라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LNG 가격 급등, 천연가스 가격 급등 뭐 이런 부분들이 조선 섹터에도 뭐 수혜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LNG를 수송관으로 운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으로만 운반을 하던 이 부분 중에서 이제는 LNG 선의 발주를 더 넣고 이 LNG 선으로 운반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그렇기 때문에 LNG 선 발주가 늘어난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은 아니죠. 분명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실은 LNG선 발주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LNG선 발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조선업체에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1년이 지금 넘게 걸리는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이따가 제가 다른 섹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쌉니다. 이게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실질적인 이유는 뭐 LNG선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로는 가격이 싼 섹터들 지금 사실 사고 싶거든요. 지금 제일 이 매력적인 섹터는 가격이 싼 섹터입니다. 근데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싼 가격, 이 싼 가격에다가 플러스 실적이 좋아진다. 아니면 무언가 플러스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멘텀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 섹터가 올라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업종들이 사실은 암흑기는 지나갔죠. 암흑기는 지나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격 메리트, 우크라이나에 따른 LNG 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한동안 안 봤던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 이제는 좀 관심 가져봐도 될지 오늘 장 강한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우선은 건설도 사실은 조선 섹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설도 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고 싶은데 이 살 핑계거리,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LNG선 수주 기대감이 나왔죠. 건설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는 헤드라인이 붙으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두 섹터의 공통점은 가격이 싸다. 그런데 이제 그 붙는 이 스파크를 일으킨 이 이유가 다르죠. 건설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 수혜 기대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LNG선이 아니더라도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붙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대선은 누가 되든지 간에 아파트에 대한 건설 수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분명히 이 지금 1위와 2위를 달리는 두 후보 모두 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늘어나겠는데 최근에 이 현대산업개발로 인해서 야기가 된 이 건설 사실 단가가 짓는 데에 대한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양에 대해서도 상당한 물음표가 많이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건설은 조선보다도 물음표가 훨씬 더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물음표가 조금은 해소가 된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건설에 대한 이 원재료 가격 단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물음표다. 검증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섹터는 이렇게 두 가지 좀 체크해 봤고요. 오늘 시장 상승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아마 체감상으로는 거의 뭐 하락장처럼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투자자분들이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돌직구 어떤 쪽으로 날려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시작할 때는 조금 걱정했죠.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조를 간신히 넘겼었는데 최근 추세를 본다라면 지난주 금요일은 8조 5천억, 월요일은 7조 8천억이고요. 오늘도 아직 6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또 10조가 안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 지금 자리에서 지수는 그러니까 그 코스피 시장을 한 종목으로 본다라면 코스피라는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매력이 확실히 있거나 없거나 이 양쪽 상황도 아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좀 적정 주가의 자리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거나 팔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얇은 박스권 안에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섹터별로 순환매, 이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핑계거리를 붙여서 조선과 건설이라는 두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섹터들에서는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싶고요. 이 두 섹터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사고 싶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붙여가면서까지 시장은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가격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섹터인데 이 위쪽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돌직구 전략 세워봤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이었습니다.